택견. 한국의 전통 부회지만 정작 한국인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무술입니다. 그런 택견을 영혼을 불태우며 프랑스 전역에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욤 피노시와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외국인들인데요. 그들은 둘 다 프랑스인들이며 우연한 계기로 한국과 인연이 닿아 택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견이라는 위대한 무술을 자신들의 고국인 프랑스 전역에 알려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 현재는 프랑스 택견 협회를 차리고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택견 도장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파리 거리로 나가 택견 시범을 선보입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택견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택견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술이라고 일컬으며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택견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프랑스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욤 피노시는 지난 2021 온라인 세계무예 마스터십 택견 경기에서 한국 대표인 최성현 씨를 꺾고 은메달을 땄을 만큼 대단한 택견 선수입니다. 무려 한국인보다도 택견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인데요. 기욤 피노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서 자신이 얼마나 택견을 사랑하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소개인지 택견 소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자기소개 영상에서 택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욤 피노시는 무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택견을 가르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택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당시만 해도 기욤 피노시는 락밴드의 드러머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친구들과 휴가차 서울 드럼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택견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드럼 페스티벌의 축하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함께 택견 시범을 선보이는 공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드럼스틱을 집어 던진 채 넋을 놓고 택견 공연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욤 피노시는 그저 빨리 택견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하게 들어서 남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택견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한국의 리듬은 낯설고 복잡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맡기게 될 만큼 흥겹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토록 급속도로 택견의 매력에 빠져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사실 택견을 접하기 전부터 세계 각지의 무술을 두루 익혀왔다고 합니다. 유도, 곰도, 프랑스 전통 무술인 사바테까지 다양한 무술을 섭렵해온 기욤 피노시의 눈에 택견은 기존의 무술들과는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다른 매력에 반해 바로 택견 도장을 등록해서 택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택견을 배우면 배울수록 실망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무술들은 첫날부터 정권이나 발차기 같은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쳐주지만 택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조차도 보기와 다르게 어렵기만 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태권도를 이미 10년 이상 배웠다는 기욤 피노시의 말에 관장님께서 바로 겨루기를 해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택견을 어려워하기만 하던 그에게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는 관장님과의 겨루기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제 모든 무술을 총동원한 필살기들이 너무 손쉽게 잡혀버렸고 처참하게 반격당했습니다. 관장님의 동작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그의 강함은 다른 무술들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함이었습니다. 저는 관장님과의 겨루기 내내 이건 배워야만 한다고 되뇌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술을 10년 이상 수련해온 제가 무력해진 건 너무나 신기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 그는 자신을 가르쳐준 한국인 스승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난 문영철 관장님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아는 모든 기술을 기꺼이 나눠주려는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관장님께서 제게 나눔의 기쁨을 일깨워주셨다. 그게 바로 제가 프랑스 택견 본부를 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프랑스에 제가 좋아하는 감정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다. 오늘도 무료로 택견 수업을 열고 있다. 각지에서 수업을 열 때마다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이 정신이 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게는 택견을 프랑스에 더 널리 보급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파리 한복판에 택견 도장을 열어 운영 중이며 프랑스 전역의 택견을 알리기 위해 프랑스 택견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욤 피노시는 이 택견 협회를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랑스인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바로 장 세바스티앙 브레시씨입니다. 그는 기욤 피노시보다도 더한 택견 실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택견에 인생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브레시씨는 전 재산을 들여서 택견을 프랑스에 알리고 있습니다. 기욤 피노시한 사람만 봐도 대단한데 그보다 더 택견을 사랑하는 프랑스인이 존재하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택견을 접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나이 17살 때 파리 한복판에 있는 한 식당에 갔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식당 안에 한글이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마치 고도의 지능을 가진 외계인이 만든 글자 같았다. 너무 신비로웠다. 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한국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서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가 갓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간 계속 가보고 싶었던 한국을 가기로 결정하고 무작정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을 찾아옵니다. 이후 그는 한국에서 프랑스어 강사로 일하고 심지어 외국인 단역 배우로도 활동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 예능 무한도전에도 외국인 엑스트라로 출연했는데요. 한국에서 지내는 날이 길어질수록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때쯤 한국 친구를 통해 우연히 택견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귀여운 피노 씨와 마찬가지로 처음 택견을 배웠을 때만 해도 어딘가 이상해서 관뒀다고 합니다. 그러다 택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택견 도장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문영철 사범을 만나 제대로 된 택견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택견이야말로 진짜로 내가 배워야 할 무술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장을 찾으며 취미생활로 여겼지만 어느 순간 순전히 택견이 너무 좋아서 매일 6시간씩 도장에서 연습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만에 마스터 클래스까지 정복한 그는 지도자 과정을 밟게 되어 드디어 외국인 택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는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였는데 그 재주를 살려 택견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한글은 물론 프랑스어와 영어를 지원하는데 이 사이트는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한 프랑스 청년이 브레시 씨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기욤 피노 씨였습니다. 기욤 피노 씨는 자신과 같은 프랑스인 브레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찾아간 것이죠. 무술 실력자로서 많은 것을 공유하였다고 하는 두 사람은 택견 고수가 되어 택견을 유럽에 보급하겠다고 마음먹고 프랑스로 돌아와 파리의 프랑스 택견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몽펠리에, 샤모니, 몽블랑 등 프랑스 여러 지역에 전 재산을 들여 도장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 텅텅 비어있던 도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브레시 씨처럼 지도자 과정까지 간 프랑스인 제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브레시 씨는 택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택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훈련 방식이 상당히 격한 태권도의 조상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한 느낌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재빠른 민첩함과 지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통제? 이 세 가지가 한 박자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품밟기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텝만 연습해도 태권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발전시키며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규율 때문에 더욱 떨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체만 공격하는 태권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택견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세바퀴에도 출연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하는 외국인들이라는 주제로 한 방송에서 브레시 씨는 택견이 지난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한국인 패널들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놀라워했는데요. 한국인들도 모르던 사실을 브레시 씨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택견협회 유지를 위해 어머니의 유산을 사용했으며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수입 역시 모두 택견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다는 겸손한 말까지 덧붙여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와 그의 동료 기욤 씨의 노력으로 유럽에는 택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자메크닉 체코 태권도 협회 회장이 파리까지 와서 브레시 씨를 스승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이후 그들의 택견 도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 프랑스에서 택견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국인들도 낯설어하는 택견을 프랑스인들이 전 세계에 알리며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인데요. 그들의 노력을 본받아 우리들의 전통 무예인 택견이 세계적인 무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